오늘은 여러분께 한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암 선고를 받은 남편과 무릎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아내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옥경 씨는 남편 정석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석 씨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집 앞 낡은 담벼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벽에 타일을 붙이고 싶소. 우리 둘이서. 무슨 타일을요?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담은 타일. 당신이 좋아하는 꽃무늬,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하늘색,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분홍빛, 모두 담고 싶소. 옥경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싶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부는 타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옥경 씨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치고 올라왔고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전체가 부어오르는 느낌, 양반다리를 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꺾이는 듯한 불안감, 그리고 날씨가 흐리면 더 심해지는 묵직한 통증까지. 이 모든 증상들이 옥경 씨를 괴롭혀왔지만 그녀는 계속 참아왔습니다. 정석 씨가 황급히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옥경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소.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안 돼요. 우리 둘이 이 벽을 완성해야 하는데 당신이 아프면 안 되지 않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고 무릎 안쪽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X-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관절염은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운동 후에만 통증이 나타나고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집니다. 중기로 접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말기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무릎 모양이 변형되며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옥경 씨는 자신이 중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하면 회복도 빠르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수술도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 부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담벼락 앞에 선 옥경 씨는 한참 동안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회색 시멘트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수술하면 입원해야 하고 재활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당신이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정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다시는 이 벽을 만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쪼그려 앉아서 타일을 붙이고 함께 땀 흘리며 무언가를 만드는 그 시간들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까봐 두려워요. 그날 밤 옥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석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알아봤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정석 씨는 밤새 인터넷을 찾아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야간통이 있거나
무릎이 오자나 X자로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진짜 수술이 필요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걸을 수 있고 밤에 잠도 잘 수 있어. 다리 모양도 크게 변형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 아니겠소? 옥경 씨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회색빛 담벼락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왔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기본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옥경 씨는 문득 이 벽이 자신의 무릎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옛 친구 미선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선 씨는 젊은 시절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고 지금도 건강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릎이 많이 안 좋다며? 응,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시는데 정석이 형편이 그래서 망설여지네.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관절은 소모품이 맞아. 한번 다르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지. 하지만 관절 주변의 근육은 달라. 근육은 재생이 가능하거든. 무슨 뜻이야? 무릎 관절이 닳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야.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마치 이 벽에 보강제를 덧대는 것처럼 말이야. 미선 씨는 담벼락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벽 자체는 낡았지만 주변을 튼튼하게 보강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잖아. 언니 무릎도 마찬가지야. 관절 자체는 닳았지만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고 무릎 주변 작은 근육들을 키우면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분산돼. 옥경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도 수술 없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야? 나아진다기보다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질 수 있어. 물론 개인차가 있고 꾸준히 해야 하지만 미선 씨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이건 의학적 치료가 아니야.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해야 해. 나는 그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거고. 그날 저녁 옥경 씨는 남편에게 미선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해봅시다. 이 벽을 완성하면서 동시에 당신 무릎도 강하게 만드는 거요. 다음 날부터 부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먼저 벽의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 위에 타일을 붙이면 금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옥경 씨의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선 씨가 소개해준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옥경 씨의 자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고 그로 인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고르지 않습니다. 먼저 정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옥경 씨에게 몇 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다른 다리는 펴서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동작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합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모든 체중이 직접 실리게 되고 그만큼 관절이 빨리 닳게 됩니다. 옥경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정석 씨는 아내 옆에서 응원했고 때로는 함께 운동했습니다. 벽에 첫 번째 타일을 붙이는 날 옥경 씨는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시작이 반이라고 했소. 정석 씨가 하늘색 타일을 벽에 붙이며 웃었습니다.
그 타일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의 하늘 색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옥경 씨의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고 첫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에휴,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어느 비 오는 밤 옥경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석 씨는 아내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구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왜 이렇게 비만 오면 더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과 외부 기압의 차이가 생겨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또 날씨가 흐리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더 느껴지기도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비 오는 날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 집안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을 해야 해. 그리고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온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돼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 그날 저녁부터 옥경 씨는 비가 오는 날에도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걷고 의자를 잡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정석 씨는 따뜻한 찜질팩을 준비해 아내의 무릎에 올려주었습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나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소. 무슨 소리를.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지. 폭풍우 같은 밤이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부축하며 견뎌냈습니다. 타일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옥경 씨의 무릎을 강화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육을 전공했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대신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쉬기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돌아왔을 때 옥경 씨는 다시 벽 앞에 섰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는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집 아주머니 순희 씨가 담벼락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타일을 직접 붙이시는 거예요? 정석 씨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만드는 작품이랍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색깔도 다 다르고. 순희 씨는 벽에 붙여진 타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각각의 타일에는 부부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타일 작업을 구경했고 어떤 이들은 직접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석 씨의 병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손을 보탰습니다. 형님, 제가 시멘트 좀 섞어드릴게요. 저는 타일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특히 젊은 세대인 3, 40대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무거운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옥경 씨는 더 이상 무거운 타일 박스를 들 필요가 없었고 허리를 굽혀 시멘트를 섞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옥경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옥경 씨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무릎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내측광근이라고 무릎 안쪽을 지탱해주는 근육이요. 한 재활 전문가에게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수건을 끼우고 양쪽 무릎으로
꾹 눌러주는 동작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을 규칙적으로 하면 무릎 안쪽 근육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청년이 따라 해보자 옥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천천히 힘을 주면서 5초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나아져요. 마을 사람들은 타일을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허리가 아프고, 누구는 어깨가 아프고, 누구는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며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벽은 점점 완성되어 갔고, 옥경 씨의 무릎도 조금씩 강해져 갔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일들이 여럿이 함께하니 가능해졌습니다. 미선 씨가 옥경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매일 7분만 투자해봐. 짧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7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있지. 7분이면 간단한 요리 하나 할 수 있잖아. 라면 끓이고, 계란 삶고. 마찬가지로 7분이면 몸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있어. 미선 씨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고 발끝을 당기는 동작 1분. 그 다음 의자를 잡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 2분. 벽에 기대어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2분. 마지막으로 천천히 제자리 걷기 2분. 이게 전부야? 응. 하지만 매일 해야 해. 그리고 중요한 건 균형 잡기야. 균형 운동은 고유 수용 감각을 훈련시킵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란 자신의 몸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이 둔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무릎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옥경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7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정석 씨도 함께 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아내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보, 오늘은 30초 더 버텼소.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분 가까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을 잡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계단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가야 했는데 이제는 난간 없이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7분의 힘이구나. 짧지만 강렬한 시간. 매일 꾸준히 쌓이는 작은 변화들. 마치 타일을 한 장 한 장 붙여나가듯 옥경 씨의 무릎 근육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운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지만 규칙적으로 자극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무릎 주변 작은 근육들을 깨워 관절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7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매일 7분씩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벽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타일이 벽을 덮었고 햇빛을 받으면 형형색색 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벽을 사랑의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정석 씨가 마지막 타일을 손에 들었습니다. 금빛 타일이었습니다. 이 타일은 당신이 붙이시오. 왜요? 이 벽은 당신과 함께 시작했고 당신과 함께 완성하고 싶소. 옥경 씨는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통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릎에서 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타일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금빛 타일을 벽에 붙이고 옥경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석 씨가 아내를 부축했지만 이번에는 아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다 됐네요. 두 사람은 완성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타일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언덕 위로 올라가 봅시다. 집 뒤편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옥경 씨가 오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옥경 씨는 정석 씨와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정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관절 연골은 닳아 있었고 염증도 때때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강해진 근육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완성된 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고 그 한가운데 형형색색 빛나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름답소. 정말이요. 미선 씨가 나중에 설명해 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피해야 할 운동과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 무릎에 충격을 주는 달리기나 점프, 깊게 쪼그려 앉기는 피해야 해. 대신 수영, 자전거 타기, 평지 걷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좋지. 계단 오르기도 내려갈 때보다 오를 때가 무릎에 덜 부담스러워. 옥경 씨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석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완성된 사랑의 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왔을 때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옥경 씨는 손주들을 데리고 벽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만든 벽이란다. 우와, 예쁘다.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타일 곳곳에는 한글로 짧은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 희망, 함께, 영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남긴 메시지란다. 그리고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지. 무슨 뜻이에요? 건강한 몸이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란다.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이 벽을 만들 수 없었다면 할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낼 수 없었을 거야. 옥경 씨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운동과 관리로 무릎을 강화한 이야기. 매일 7분씩 투자한 시간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연대의 힘. 한 운동 전문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니어에게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며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옥경 씨는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릎이 나아지면서 그녀는 더 자주 외출했고 친구들을 만났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것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 아파요? 완전히 안 아프지는 않아. 하지만 관리할 수 있게 됐지. 그게 중요한 거란다. 손주들은 벽의 타일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도 옥경 씨는 매일 아침 7분 루틴을 합니다. 무릎을 펴고 균형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사랑의 벽 앞을 지나 언덕 위로 산책을 갑니다. 혼자 걷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정석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무릎이 가끔 아프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다시 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 서면 마을 전체가 보입니다. 형형색색 빛나는 사랑의 벽. 그 벽을 보며 옥경 씨는 생각합니다. 수술을 했다면 더 빨리 나았을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한 체육 전문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회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입니다. 수술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근육을 강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옥경 씨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관절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지만 근육은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옥경 씨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옵니다. 튼튼한 다리로, 강해진 무릎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을 품은 채로. 사랑의 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경 씨는 오늘도 걷습니다. 내일도 걸을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한 영원히.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만이 답이 아닙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꾸준한 근력 강화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물속 걷기처럼 부력을 이용한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평지 걷기, 의자에 앉아서 하는 무릎 펴기 운동, 그리고 균형 잡기 운동이 좋습니다. 반대로 달리기, 점프, 깊은 스쿼트, 계단 내려가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없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